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참 예수님, 찬미 받으소서와 함께하는 생태 영성. 오늘은 제23과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개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자연을 이용하고 또 자연 생태계에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자연의 질서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과연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피조물의 본질에 따라 자연이 발전하도록 자연에 영향을 주는 개입은 정당하다. 생태 영성은 단순히 자연을 그냥 방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하다면 또 그 피조물의 본질에 따라 자연이 발전하도록 도움이 된다면 자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또 교회는 인간이 생태계에 개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개입은 할 수 있지만 그 개입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이야기하면서 찬미바소의 측은 131항에서 성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의 균형 잡힌 입장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은 과학과 기술 발전의 혜택을 긍정적으로 일단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술로 생태계의 어떤 영역에 개입할 때 그 개입이 다른 영역에 미치는 결과 또 미래 세대의 행복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이 생태계에 대해서 개입할 때는. 이런 맥락에서 회칙 131항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창의력을 제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술가에게 그 창의력을 발휘하지 말라고 할 수 없듯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위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이들이 다른 이들에 봉사하도록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창의력 자체는 중요하고 그것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 회칙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커다란 위험을 지닌 형태의 힘을 보여주는 인간 활동의 목적과 효과와 맥락과 윤리적 한계에 대하여 끊임없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창의력을 존중하고 또 그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정당한 생태계 개입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런 생태계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윤리적 한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균형 잡힌 생태계에 대한 개입의 기준을 바탕으로 회칙은 동물 실험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가톨릭 교회 규리서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단순히 동물에 대한 실험 전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기란 불가능하죠. 우리가 먹는 음식 또 의약품은 많은 경우 동물 실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교회 기준은 이렇습니다. 동물에 대한 실험이 합당한 한계를 지니고 인간 생명의 치유와 보호에 이바지할 때는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불필요하게 괴롭히고 마구 죽이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아까 전에 봤던 그런 생태계에 대한 균형 잡힌 기준을 바탕으로 찬미바수의 측은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분명히 이 유전자 조작, 이 유전학이나 생물학의 발전을 통한 이런 기술이 농업과 산업에 많은 혜택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부적절하거나 또 지나친 기술 적용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회 측은 강조합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한 혜택이 아무리 크더라도 인간 개입의 어떤 부정적 영향을 무시하는 무분별한 유전자 조작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조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유전자 변형 생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GMO,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사람들마다 저마다 의견이 다른데 사실 이 GMO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 이 기술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회 측도 이 유전자 변형 곡물,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이 GMO가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또 일부 지역에선 그러한 곡물의 이용이 경제 성장을 가져오고 또 여러 가지 식량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회 측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이 GMO를 둘러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회 측은 강조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회칙 134항에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되는 것은 식품의 안정성입니다. 사실 GMO 기술은 새로운 기술이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는 좀 더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계속 관찰해야 되는데 그런 불확실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회 측은 또 이 GMO가 생태계 교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을 파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GM은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일 경작을 통해서 값싼 어떤 곡물을 생산하는 데는 분명히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한 가지만 재배함으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물 다양성은 지구 생태계를 지켜주는 안전망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한 가지 식물만 또 곡물만 재배하는 것은 결코 지구 생태계 전체를 봤을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회 측은 이 GMO 곡물 도입으로 인해서 농토가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합니다. 당연하겠죠. 이렇게 대량 생산을 권장하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GMO 곡물 도입은 결국 이 땅이 소수의 어떤 기업, 대기업에 넘어가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소, 작은 생산자들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또 회 측은 이 GMO를 둘러싼 거대 기업의 종자 산업의 독과점 현상을 지적합니다. GMO의 많은 종자들은 흔히 불임 씨앗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씨앗은 곡물은 재배하고 거기서 나오는 씨앗으로 다시 재배할 수 있지만 이 GMO의 많은 경우 씨앗들은 불임 씨앗입니다. 한번 재배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 GMO 기업들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행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농민들은 올해 생산하고 내년에 또 다시 그 생산자에게서 씨앗을 구매해야 하는 그렇게 기업에 종속되는 농민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작은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 종자 시장 점유율은 이 소수의 기업들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청양고추는 사실 더 이상 우리 씨앗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 청양고추의 종자는 세계적인 종자 기업이죠. 몬산토에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양고추를 재배하는 분들은 몬산토에서 씨앗을 받아와서 그것을 재배합니다. 다시 말해서 청양고추를 재배할 때마다 로열티를 이 기업에 제공해야 되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GMO로 결국 누가 이득을 보는가? 단순히 GMO로 값싼 식료품을 구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식량난을 또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고 또 거기에 공감할 수 있지만 결국 GMO로 더 많은 이득,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이는 누구인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날카롭게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또 이 유전자 조작이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이 유전자 조작에 관련된 그 모든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를 위해서 광범위하고 책임 있는 과학적, 사회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회칙은 이 유전자 조작의 문제를 결국 인간 생명의 문제와 연관시킵니다.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유전자 조작은 단순히 동식물들에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간 비하에 적용될 수 있고 또 그러한 기술은 결국 모든 제한을 넘어서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회칙은 우려합니다. 다시 말해 윤리를 배제한 기술은 자기 힘을 스스로 통제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주제 생태계에 대한 우리 인간의 개입이라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생태적 신중함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과도한 개입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좀 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회칙의 말을 그대로 빌려 말한다면 이 피조물 전체에 대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 기준 그리고 생태계에 우리 인간이 개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균형 잡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 저는 우리의 걸음걸이를 좀 더 신중하고 느리게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3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3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생태 영성은 놔둠의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자연은 모든 것이 자기에게 일어나도록 그냥 놔둡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나무가 잘리면 잘리는 대로 자연은 그대로 그것이 일어나도록 놔둡니다. 오늘날 인간에게도 이렇게 자연처럼 그렇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놔둘 수 있는 너로서 놔둘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개발하고 더 발전시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때론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의 자리가 너무 커지는 것은 아닌지 그냥 자연의 그 다양한 색깔을, 그 다양한 모습을, 그 다양한 삶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놔둘 수 있는 여유 그런 놔둠의 영성이 바로 생태 영성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이 질문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연에 개입할 수 있는 영역과 또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 영역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아멘.